남자한테는 한없이 다정해. 근데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무례하게 하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리고 남자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냐. 본인을 결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님, 제 친구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대신 좀 물어봐달라고 하거든요. 물어봐요. 자기 여자친구가 머리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인 거 알거든요. 진짜 예쁘고 능력 있는데 근데 마음의 문제인지 가끔 이게 맞나 싶은 걸까 싶은 순간이 있대요. 아, 진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머리로는 예스를 하는 거잖아. 근데 가슴으로는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결혼 전에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말로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도 한 번씩 툭턱거리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스펙 얘기는 좀 잠시 접어두고요. 친구한테 이거 한 번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두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 식당 같은 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얘기하잖아. 예전 직장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뭐 이런 거지. 나는 예전에 직장에서 괜찮았는데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런 쪽으로 대화가 흐르는지. 대표님, 근데 그게 지금 결혼 고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를 내 미래를 보여주는 애고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요, 여자가 가진 그 쎄함을 느끼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쟤 좀 성격이 저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그래서 피디님 친구처럼 남자분들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얘기해. 저도 오시는 분들이 아, 걔랑 헤어졌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 물음표를 찍는 순간 이거를 느낌표로 바꿔드릴 관계의 숨은 신호를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즉,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예뻐도 이 4가지 원칙을 꼭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여자한테 보인다, 당장 헤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초기 비용을 남자에게 전가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관계적 손익계산을 뜻하는 건데, 썸 탈 때 있잖아요. 남자한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게 하는 거야. 계산할 때 어때요? 오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다음엔 제가 살게요. 돈 내고 나면. 이러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있어, 이런 여자들. 그잖아.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아요. 뭐 거지예요? 함께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돈의 차원이 아니에요. 남성의 이제 지불 능력하고요, 헌신의 의지를 초반에 테스트하는 거지. 관계 형성의 초기 비용을 모두 남성한테 전가시키는 지능적인 리스크를 전가하는 전략입니다. 이거야. 여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얘랑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얘랑 결혼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얘한테 돈을 써야 되나, 요거를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떠보는 거지. 이런 여자랑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초기 비용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 후에 가게라는 공동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 공동의 책무 역시도 남자한테 전가하는 거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거지. 남자가 버는 돈도 내 돈, 내가 버는 돈도 내 돈이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자가 결혼 전에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집을 산 거야. 남자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서 결혼 후에 남자가 그러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공동명의 하자. 집을 내가 샀는데 왜 공동명의에, 일단 오빠가 갚아, 이래놓고 결혼해서요 남편이 계속 돈을 갚아. 그래서 이제 남자가 어느 정도 갚았으니까 공동명의 하자 했더니 아니 그거 내가 산 건데 왜 공동명의를 해? 공동명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돈만 오빠가 갚는 거죠. 근데 이 남자의 얘기는 결혼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갚으면 공동명의를 해줄 줄 알았던 거야, 당연히. 그 남자의 상식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쩌다 보니 퐁퐁남이 된 거 아니에요? 퐁퐁남이죠. 두 번째, 나에게만 가면을 쓰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선택적 공감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한테는 한없이 다정해. 근데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무례하게 하는 거죠. 식당 가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줌마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기사님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약간 좀, 근데 오빠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런 여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리고 남자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냐, 내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난 오빠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이거를 풀어서 생각을 하면요, 나만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유혹해야 할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 남자한테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인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연인 관계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손에 딱 쥐어져. 남자한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유혹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변해. 예전에 저희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했는데 연애할 때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니 그냥 집에만 누워있는. 왔어? 이러고 그냥 잠만 잔대요. 그렇게 변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인성은요, 가면으로 어떻게든 가려지지만요,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반드시 그녀의 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탓으로 돌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관계 심리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만성적 피해자 서사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라던가 전 직장 이런 모든 관계의 실패 원인을 외부 타인한테 돌리는 거야. 아, 나는 진짜 너무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착하다 보니까 항상 손해를 봐. 내 주변엔 다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이 문제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뭐가 잘못됐을 때 아, 다 내 탓이지.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 결혼에서도 어때? 이런 여자는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이래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계속 탓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책임과 변화의 주체가 아닌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는 비운의 주인공이야. 내가 항상 슬픈 여자야. 그냥 만약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려고 야근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 오빠는 정말 무심해. 오빠 꼭 야근해야 되니? 친구를 좀 가끔씩 만나. 오빠 어떻게 여기서 친구가 만나죠? 진짜 오빠는 이기적이다. 모든 게 그냥 내 탓이야. 남자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관계만이 형성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돌아보면요, 본인이 제일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일 확률이 99%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대화가 아닌 지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은요, 해결을 하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배를 원하는 이런 유형들의 여자들은요, 갈등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소극적 공격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침묵이죠. 침묵. 말하지 않는 거.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는 대신에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지. 오빠를 만나고 나서 내가 우울증이 심해졌어.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매일 야근을 하니까 내가 오빠를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온 거야. 나는 더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었는데 오빠 만나서 내가 직장도 못 다니는 거고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것도 남편 탓인 거죠. 내가 집에 있는 것도 남편의 탓이야. 나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여자랑 살게 되면 이런 방식이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요, 감정 쓰레기통, 감정적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무슨 의견만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감정을 상하게 할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도 점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 관계에서는 아무 의사 결정권이 없는 남자가 됩니다. 즉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대화의 기본이 존중이잖아. 근데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으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은요, 본인을 결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피디님들,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연애할 때 정말 걸러야 되는 최악의 여자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자를 ATM으로 하는 개념 없는 여자 아닐까요? 저는 허영심 많고 사사건건 남 무시하는 사람. 당연히 이런 분들은 걸러야 되죠. 하지만 그런 유형보다 더 교묘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진짜 최악의 유형이 있어요. 가짜 우울증이라 그래서 가짜 우울증의 가면을 쓰고 남자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여자들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유형을 최악이라고 단언하냐면, 최근에 상담했던 한 남성분의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그 남자분은 진짜 성실하고 건실하고 너무 괜찮은 남자거든요. 가정도 꾸리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아닌데 나랑만 있을 때는 오빠 우울해, 외로워, 기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매번 반복해서 하니까 남자도 옆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순진한 남자는 결혼하면 내가 다 이 여자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 우울한 기분을 행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착각을 했던 거죠. 4, 5년을 그냥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과연 잘 됐을까요? 헤어졌어. 둘은 결국 6개월도 안 돼서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SNS에 임신을 했다라는 사진을 올린 거죠. 맨날 우울해했던 그 여자가 어떨 것 같아요? 배신감 들고. 치가 떨리더래. 그 남자가 이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여자가 우울하다 그래도 사줄 거 다 사주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완전 저는 감정 쓰레기통에다가 이용만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연 저런 여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변에 은근히 이런 여성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일명 선택적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이런 우울증에 있다, 이건 빼박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선택적 우울증입니다. 피디님은 우울증이라는 게 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우울증은 뭐냐면요, 전반적인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모든 정신과 몸에 힘이 빠진 상태죠. 예를 들면은 게임, 쇼핑, 친구들하고 수다, 이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집에만 있고 세상과 단절하고. 이게 우울증 아닌가요? 그런데 어때요? 가짜 우울증은 나하고 기념일이나
데이트가 있을 때 오빠 나 우울해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집에 있을게. 이렇게 취소해놓고 2시간 뒤에 인스타그램 보잖아. 맛집에서 하이볼 마시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놓고 이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샵 힐링 이렇게.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욕 나온다 그지? 나한테 카톡 하나 오늘 기운도 없다면서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단톡방에서 수다 떨고 인스타 올리고 이럴 기운은 있는 거야 우울하다면서.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자원 배분의 이기성 문제입니다. 남자친구하고의 약속은요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친구와의 만남은 에너지 충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쓴다면 그거는 우울증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관심도와 성의가 바닥난 상태인 거죠. 이거를 우울하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지.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 나 우울해. 미치겠어. 이래놓고 핸드폰으로 명품줄 쇼핑하고 있고 막 사고 있어. 여행 갈 때 찾아보고 있고 우울하다면서. 말만 우울한 거죠. 두 번째, 행동 없는 변명입니다. 나아지려는 행동은 전혀 없으면서 우울한 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진짜 우울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빨리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과도 검색해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하다못해 햇볕이라도 쬐려고 억지로 노력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진정으로 회복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검색 기록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게으름을 우울로 포장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울한 사람이냐 정체성으로 삼아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 우울한 환자라는 역할이 너무 달콤하거든. 우울하다 그럼 이해를 해주잖아 옆에 사람들이. 이렇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비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보살핌과 이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적의 포지션을 얻게 되는 거죠. 야 그래 병원 가봐 상담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넌 내 고통을 이해 못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 나는 병원으로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말하는 당사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나아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싶은 거지. 우울을 방패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요구할 권리, 이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책임 전가의 무기입니다.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는 만능 무기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를 제압하는 가스라이팅 도구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상담했던 남자분이 여성분이 우울하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도 조금 같이 보고 했나봐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하고 DM을 하고 이런 흔적이 있었던 거야. 남자가 이제 화가 나서 너 우울하다면서 이건 뭐냐 했더니 나 우울하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풀어야지 소통을 해야지 풀리는 앤데 이렇게 핑계를 대더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승전결 우울해서입니다. 마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모든 잘못을 리셋하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이때 상대는 어떻게 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근데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아픈 사람인데 내가 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속에서 이제 천불이 나는 거죠.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거야. 부부들 나오는 프로 보면 술 왜 마셔? 우울해서 마시는 거야. 오빠가 내 마음 알아? 오빠가 우울해봤어? 너는 뭘 이런 걸로 우울해? 오빠가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서적 인질극이야. 진짜 아픈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고 괴로운 걸 감추려고 하고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가짜는 어떤 줄 알아요? 이 병을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관계의 모든 규칙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거죠. 솔직히 이건 말해서 병이 아니라 인성이에요. 인성.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기준들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진짜 우울증은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지만 가짜 우울증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울증 여자랑 만나고 헤어졌던 그 남자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정말 착한 남자였지만 현명하진 못했어요. 공간과 희생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어. 그 여자도 잘못이지만 너의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상한 착각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의 우울함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발 이런 가짜 우울증 행색을 하는 여자나 남자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의 인생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얘기가 공감이 됐거나 또 이런 사례를 겪어본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